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짜잔! 알츠하이머의 종말. 이 책 리뷰 한번 해볼 건데요. 한 편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짧게 동영상 만들어서 한 5편 정도로 챕터별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될 내용을 제 나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 그림부터 우선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치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여기는 조금 있고 여기는 많이 플러그를 형성했어요. 그러면 이 신경의 흐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들만 우리가 깨끗이 청소해 주면은 우리 뇌는 다시 정상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신경학자들이 생각하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 물질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세포를 긁어낸다고 해서 여기에 치우면은 여기 안 생길까요? 마찬가지죠. 여기를 긁어내고 제거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 생기지 않은 보장은 없죠.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라그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알츠하이머의 종말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치매의 원인을 우선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호르몬 고갈, 병원균 노출, 독성물질. 이런 물질들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생긴 게 요렇게. 그럼 뇌 환경에 문제가 생긴 5가지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만성염증은 염증이 생겼다. 우리가 뭐 손이 까지든지 다리가 까졌어,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면은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딱지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이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주위의 나쁜 독성 물질들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껍데기에 딱지가 생긴 걸로 생각되고요. 이게 너무너무 심해지면은 이게 이렇게 떡진 플라그를 형성한다고 생각하고요. 2번, 인슐린 저항성 상승. 이거는 처음에 바로 글자를 보자마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책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 혈액 중에 당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 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인슐린들이 분비되고 나는데 다시 당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필요가 없으니까 인슐린 자체를 다시 분해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분해시키는 물질을 IDE라고 합니다. IDE 쉬워요. 인슐린 디그레이딩 엔자임. 이 인슐린 디그레이딩 엔자임이 인슐린 분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밀로이드 조각을 분리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거를 떼내는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이 과당으로 인하여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역할을 IDE가 여기에 치우쳐서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5대5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인슐린 분해하는데 9를 다 써요. 그럼 여기는 1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밀로이드 제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뇌신경 건강을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꼭 개선해 줘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고갈.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 BDNF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뇌 유래 신경 성장 인자. 얘가 이 시냅스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 비타민 D, 엽산 이런 것조차도 이 신경 성장 인자를 BDNF를 강하게 만드는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아이오 이야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운동하는 것 자체도 BDNF를 많이 생성할 수 있도록 하니까 화가 난다. 그러면 몸을 꼭 움직여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4번 병원군 노출, 5번 독성 물질. 이건 같이 묶어서 이 신경세포에 해가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밀로이드는 뇌가 구리, 수은, 곰팡으로 인하여 진돗견과 같은 생물 독소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밀로이드 자체가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독성 물질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서 이 뉴런들이 해를 입지 못하게 보호하는 물질이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플라그가 생성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